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집 383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체국 보험 상품의 종류라고 되어 있고, 자, 우선 보장성 보험 파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장성 보험 파트 보험 종류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이게 처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힘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말 저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또 논점이라는 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암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험 파트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반복 위주로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십시오. 하나를 꼼꼼하게 시간을 들여서 보는 것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 끝까지 갔다가 다시 해독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문제집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좀 문제를 풀면서 다시 자, 틀리거나 모르는 거는 다시 교재 돌아와가지고 체크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무배당 꿈나무 보험은 자, 1만 원으로 자녀 건강의 종합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래 기존에 무배당 꿈나무 보험 같은 경우는 10,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2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액수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보험료 2만 원이다 체크를 하십시오. 2번 무배당 꿈나무 보험 보장형은 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상해 보험이다라고 되는데, 자, 이거 무배당 꿈나무 보험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종합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설명에 나와 있는 차상위 계층 이하의 어떤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공익형 상해 보험은 자, 무배당 꿈나무 보험이 아니라 자, 여러분 무배당 만원의 행복입니다. 행복보험, 만원의 행복보험이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성장기 자녀에게 자주 발생할 아토피 등의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시킨 무배당 꿈나무 보험은 주계약은 자, 중요합니다. 0세부터 15세까지 가입 가능하지만 임신 사실 확인된 태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입 연령, 그 다음 가입 한도, 그 다음 뭐 보험료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무배당은 꿈나무 보험에서 최초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후에 최초의 소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소아암에 해당하는 암치료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된 일반암에 대한 암치료 보험금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그렇죠? 중복해서 여러분들 지급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일반암 지급한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여러분들 소암이 있다 그러면 소암 그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 그 암치료 보험금을 뺀 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자, 신공시이율 2라고 해가지고 자, 이게 계속 앞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꼭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공시이율 2는 가입 후 10년 이내는 자, 2%. 자, 2%라고 제가 한 이유는 이 개정 전에는 2%였어요. 그래서 신공시이율이라고 해서 10년 이내는 2%인데 지금은 이제 1.5%로 바뀌었습니다. 10년 초과한 경우 1.5%. 자, 요거는 개정 전이고요. 개정 후에는 1% 최저 보증. 그래서 5번 그 신공시이율 2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6번 보시면 동시에 두 종류 이상 수술 받은 경우 각각의 수술 급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손해보는 짓 안 하겠죠. 그래서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 수술 급부금 지급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된 경우에는 각각의 골절 치료 자금을 지급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술도 한 번만 지급, 골절도 마찬가지 한 번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골절 치료 자금 지급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시키는 경우 골절 치료 자금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의학 어떤 처치를 목적으로 만약에 장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 치료를 위한다, 그러면 갈비뼈를 부득이하게 부러뜨려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갈비뼈 부러뜨린 것에 대해서 따로 우리 보험금, 치료자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번 재골절되는 경우 치아파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계속 공통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구분하십시오. 그 다음 9번 보시면 무배당 꿈나무 보험에서 무배당 선천 이상 특약에 가입한 경우, 그래서 선천 이상, 선천적으로 여러분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선천 이상의 특약에 가입한 경우 선천 이상으로 4일 이상 입원 수술한 경우에 거기 지급하는 보험금이 다르거든요. 요거는 꼭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무배당 꿈나무 보험에서 자, 선천 이상 입원 급부금. 자, 입원 급부금은 자, 이제 개정돼서 우리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건데, 이때는 자, 2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거 보시고, 그다음 선천 이상으로 수술을 한 경우, 이때는 50만 원, 2만 원, 50만 원 꼭 좀 구분할게요. 그래서 2만 원, 50만 원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동일하게 50만 원 지급하는 건 아니고, 자, 입원 급부금으로는 2만 원, 수술 급부금은 50만 원 지급한다. 그 다음에 10번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계속 공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대상이 되는 것은 사망 시 수익자를 제외하고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 생명의 보험, 만약 생명보험이라면 자기 생명의 보험이어야 되고, 그 다음 자기를 위한 보험이어야 된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해야 된다. 특히 이 지문보다 여러분 박스에 있는 거 계속 공통되는 거니까 꼭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원래는 이런 보험금이라는 것은 본인이, 자, 원래 보험 수익자 본인이 뭐예요, 수령을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본인 대신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대리인이, 자, 여러분들 제한이 안 돼 있으면, 엄격한 어떤 요건 하에서 제한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이중 지급돼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이라고 해가지고 요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을 요합니다. 그래서 대상 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해야 되지만 다만 사망 시 수익자는 제외된다. 뭐 그 정도, 어쨌든 모두 동일한 계약이다. 근데 지정 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때는, 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무슨 사정?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거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지정대리 청구인은, 자, 그 대리인으로 아무나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상의, 자, 볼게요. 배우자 동그라미, 직계존비속 동그라미. 우리 전전 시간에 옛날 세액공제 관련해가지고 기본공제 대상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동거하고 있는 형제 자매 뭐 그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구별되도록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험금 지급 절차는 그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과 관련된 내용 앞으로도 계속 공통되는 거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하나 끝났네요. 무배당 우리 꿈나무 보장보험, 꿈나무 보험이죠. 꿈나무 보험 끝났고, 특히 이제 가입 나이가 0세부터 15세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할게요. 0세부터 15세다. 그거 가입 나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무배당 만원 행복보험, 아까 잠깐 등장을 했지만, 자, 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명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보험료 1만 원 단 한 번 납입으로 충분하다. 12번 보시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좀 볼게요.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은 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서, 맞네요, 상해 실손 의료비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이게 죄송합니다. 표 보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구분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특히, 자, 무배당 만원의 행복, 만원 행복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자, 우리 지문에 뭐라고 됐습니까?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자, 구분하셔야 돼요.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자, 이때는 2천만 원 이렇게 지급한다. 그래서 요거는 X네요. X.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2천만 원인데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지 않는 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거는 책임준비금.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책임준비금. 자, 우리 만기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이 소득이 지출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 윤이 남잖아요. 그것을 차곡차곡 만기 이제 대비해서 쌓아두는 것을 우리 책임준비금을 했는데, 이때는 그동안 쌓아놨던 책임준비금 이걸 지급한다라는 거. 특히 무배당 만원의 행복 같은 경우는, 자,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면 2천만 원, 재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좀 카피 좀 해놓으시고, 아니면 책에다가 좀 표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13번 보시면,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 이하여야 한다. 자, 이게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뭡니까? 피보험자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13번에 피보험자 동그라미 하시고, 14번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에서 1년 만기 기준 만원이라 했잖아요. 무배당 만원. 근데 초과보험료가 생기면 그 초과보험료는 최신 간서가 공익자금으로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데, 자, 이거랑 비교해야 될 게 제일 마지막에 우리 나오는 게 뭐죠? 무배당 나눔의 보험, 무배당 나눔 보험. 그거는 뭡니까? 전액 우리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초과 금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냐, 전액 지원해 주냐, 그 차이 좀 구분하시고, 다음에 15번 보시면, 자, 이것도 계속 공통되거든요. 무배당 만 원의 행복보험에서 국민건강급여 대상이 기준 병실을 초과하는, 자, 상급 병실료에 대해서 지원 안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원 다 전액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에 한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50% 공제한 금액, 그리고 얼마 한도? 10만 원 한도라고 그렇게, 자,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 머리에 들어올 겁니다. 50만 원 공제한 금액, 10만 원 한도, 일일 평균 10만 원 한도,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 보상을 해준다. 15번은 X고요. 그 다음에 16번, 요거는 우리 기출됐는데, 보시면 무배당 만 원의 행복보험에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자, 요거는 암기할게요. 50%가 아니라 40% 보상해준다. 그래서 우리 기출에는 일정 부분 보상해준다. 맞는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40%다. 그렇게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무배당 만 원,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분당 꿈나무 보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들어갈 게 장애인 전용 보험인 무배당 어깨동무 보험인데, 어깨동무 보험은 생활보장형과 상해보장형 두 종류가 아니라 여러분들 뭡니까? 생활보장형과 암보장형, 그리고 상해보장형,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그 박스 한번 보시면 세 가지 있는데, 즉 부양자 사망 시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생활보장형. 자, 이거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생활보장형이라는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해준다. 그럼 장애인이 생활 보장해준다는 것은 누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장애인을 부양하는 부양자가 돌아가셨다라는 그 말이고요. 암보장형이나 상해보장형은 누구를 대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활 보장형하고 암보장형, 상해보장형 좀 엄격하게 좀 구분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장애인 전용 그 보험과 관련해가지고는, 자, 이런 게 그 일반 보장성 보험하고는 달랐죠. 그래서 납입 보험료의 100만 원 한도에서 12%가 아니라 15% 세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8번 X고요. 그 다음에 박스에 보면 그 외에 또 어떤 특례가 있다? 자, 보험 수익자가 만약에 장애인이다 그러면 증여세 그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뭐가 면제된다? 증여세가 면제된다라는 그런 특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정리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어깨동무 보험의 경우 생활보장형, 암보장형, 상해보장형 등 모든 종류의 보험에서 매년마다 건강 진단 자금을 지급해서 각종 질환의 조기 진단, 사정 예방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험인 어깨동무 보험과 관련해서 우리 2014년도에 기출됐는데, 근데 제가 기출을 보기 전에도 이 보험 파트를 처음 봤을 때도 당연히 이 파트가 가장 좀 출제하기도 좋고 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렇게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 1종 생활보장형, 그 다음 2종이 암보장형, 3종이 상해보장형. 그래서 2년마다 건강 진단자금, 관리자금 이런 게 준다, 지급하는 거는 생활보장형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생활보장형과 암보장형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만기급부금을 주거든요. 만기급부금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만기급부금 준다. 얼마 주느냐? 우리 생활보장형과 관련해서 건강관리자금으로, 잠깐만요. 건강관리자금으로 여러분들 10만 원씩 주잖아요. 이건 10만 원씩 건강관리자금 10만 원씩 주는데, 요거는 만기급부금은 자, 납입보험료의 30% 이렇게 좀 구분할게요. 예, 이것도 일단 먼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20번은 여러분들 보시면 피보험자가 장애인 연간 4천만 한도 증여세 면제. 자, 이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무배당 어깨 동무보험에서 자, 이거 그 증여세를 면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이 그러한 돈을 수익할 때 면제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세 면제되는 거는 자, 장애인이 피보험자가 아니라 장애인이 어떤 경우다?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20번 나름 좀 의미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체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21번 관련해 가지고 자, 이건 시험에 나왔던 거네요. 무배당 어깨동무보험의 생활보장형과 암보장형 경우, 자, 1종, 2종 경우
만 50세 이상 가입자는 80세 만기 5년 납부에 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박스 한번 보시면 10년 만기, 20년 만기, 80세 만기 이렇게 했는데 1종, 2종에서 특히 50세 이상 가입 시에는 자, 1종, 2종은 자, 10년 만기, 20년 만기 아니라 80세 만기 그리고 납입 기간과 관련해서 5년 납에 한한다.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이제 올 시험에 기출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꼭 좀 체크를 하시면 자, 특히 가입 연령 나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생활 보장액이라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누가 돌아가실 때, 즉 유족. 이게 이제 피보험자잖아요. 피보험자가 돌아가실 때 이 장애인이 뭐가 됩니까? 보험 수익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의미를 갖다가 요 완부장애나 생활보장애 같은 경우는 저기 피보험자가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생활보장애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유족 그 부양자다. 유족이래요. 부양자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부양하는 부양자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나이 한번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우리 부양자인 피보험자 같은 경우는 가입 나이가 15세에서 60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 일반적으로 15세에서 70세, 아니 0세부터 70세죠. 0세부터 70세. 그 다음에 암보장형, 이것도 역시 0세부터 70세고요. 상해 보장형 같은 경우는 15세부터 70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암기 안 되시면 꼭 좀 암기하십시오. 기출됐던 거니까. 그래서 어깨동무 보험과 관련해서 자, 생활보장형 같은 경우는 자, 부양자 같은 경우, 즉 피보험자의 경우는 15세부터 60세, 장애인은 0세부터 10세, 0세부터 70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상해 보장형, 어린 친구들, 어린 장애인들 다치는 거는 보장 안 해줄래. 그래서 15세부터 70세 그렇게 좀 구분하십시오.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딱 정리해가지고 어떻게든 꼬아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2번 보시면 자, 모든 종류의 보험의 가입 한도액은 4천만 원으로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보험 가입 한도액도 다르네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생활보장형 가입 한도액 4천, 여기는 3천만 원, 여기는 1천만 원, 1천만 원. 네,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동일하다, 틀렸네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3번 보시면 무배당 어깨동무 보험 중 일종 생활보장액의 경우 보험기간 중 장애인이 사망하였다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꼭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보험기간 중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자, 우리 생활보장액은 누가 사망한 경우예요? 그 장애인을 부양하는 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장애인이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 장애인이 사망했을 때는 자, 어떻게 된다?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한다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사망했다. 이게 만약에 장애인이 보험 기간 중에 사망했다. 그럼 보험 수익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때는 뭐다? 납입한 보험료, 납입한 보험료 지급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번 그거 좀 체크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구분하셔야 될 게, 자, 보시면 23번에 보험 기간 중에 장애인이 사망했으면 책임 준비금 지급하는 게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 지급한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원래 그러면 여기 부양자가 사망하고 장애인이 생존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납입한 보험료 이때 지급할 거 아니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자, 이때 보험금 얼마? 1,000만 원 지급한다. 자, 요 원래 원칙대로라면 이게 1,000만 원 지급한다라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양자가 사망하고 장애인이 생존 시 1,000만 원 지급하고, 근데 보험기간 중에 장애인이 먼저 사망했다. 그때는 뭐다? 납입한 보험료 지급한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 좀 꼭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박스 정리된 거 그거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 생활보장형 같은 경우 보험기간 중 장애인이 사망했다. 그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중요해요.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주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 합산 장애 지급률이 50%, 상당히 많이 다쳤네요. 그 장애가 있을 때,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그 다음에 2종, 3종 보세요. 2종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자, 이때는 아까 우리 납입한 보험료, 장애인이 사망하면 납입한 보험료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암보장형이나 상해보장형 같은 경우는 뭘 지급한다?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 이거는 책임준비금이다라는 거. 즉 장애인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4번 보시면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중 1종과 2종의 경우 만기까지 생존했다. 만기 급부금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30% 지급한다. 그래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입니다. 그래서 X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25번. 우리 암보장 개시일은 암보장 계약이 성립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암보장 개시일은 보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맞습니다. 근데 피보험자가 15세 만약에 미만이다 그러면 어떻다? 이 경우는 계약 성립일 그때부터입니다. 즉 보험 계약일로부터 시작한다. 꼭 좀 구분하세요. 그래서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그 다음에 15세 미만 같은 경우 계약 성립일, 즉 계약일로 시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암보장형 같은 경우는 0세부터 70세까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0세부터 15세까지는 그러니까 계약 성립하자마자 바로 책임 개시기간, 암보장 개시기간이 시작되는 반면에 15세에서 70세, 15세에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암계약 체결날로부터 뭡니까? 90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90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은 자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고 좀 체크를 한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 27번 보시면 자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중 3종 상해보장형은 가입 후 2년마다 계약 해당일 찾았을 때 10만 원의 건강진단자금 지급하며 만기 급부금으로 만기 생존시 즉 납입한 보험료의 30% 지급한다. 자 건강진단자금 지급하는 것은 상해보장형 2년마다 건강관리자금 10만 원. 그다음 생활보장형과 암보장형은 자 우리 건강관리 자금이 아닌 만기 급부금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30% 지급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28번 보시면 자 3종 상해보장형에서 동시에 2종 이상의 수술을 받았다. 그럼 한 번에 어떤 재수술 급부금만을 지급하면 맞죠? 우리 아까 수술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지급한다라고 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자 여러분 보세요. 피보험자가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장애인의 어떤 암을 보장해 줘야 될 이유, 장애인의 어떤 상해 보장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됩니다?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번 보시면 자 1종 생활보장형의 경우에는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달라도 상관없지만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의 보험수익자는 반드시 누구? 장애인으로 한정되며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험수익자는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계약자는 장애인이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수익자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변경이 안 된다. 같이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생활보장형 같은 경우 자 보시면 생활보장형 같은 경우는 누가? 계약자가 장애인이고 수익자는 반드시 누가 된다? 장애인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배당 어깨동무보험의 가입자 작용요건 보세요. 그래서 계약자 이꼬르 주피보험자 죄송합니다. 제 주계약자 이꼬르 주피보험자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당연히 자 이 부양자가 있고 피보험자로 돼 있고 자 요거 계약자가 누가 된다? 우리 부양자가 바로 돼야 됩니다. 부양자가 바로 계약자가 되고 또 피보험자가 돼야 되고 그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다? 장애인이다라는 거. 장애인이어야 되고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되고 이것은 변경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30번 4천만 한도 증여세 면제 혜택 있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31번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봤죠. 그 1종 생활보장 1종 2종은 만 50세 이상인자가 가입할 경우 80세 만기 10년 납이 아니라 5년 납에 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자 2종 암보장형의 피보험자 가입날 피보험자 장애인이잖아요. 암보장형 같은 경우 0세부터 70세다. 그렇게 32번 X 그렇게 보시면 되고 5년마다 건강진단자금이 아닌 2년마다 1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처음 앞에 3개 맞네요. 꿈나무 보장, 그 다음에 만원 행복, 그 다음 어깨동무.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게 자, 에버리지 상해 보험인데요. 각종 재해사고 보장, 교통사고도 역시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34번 X 되겠고요. 그 다음 에버리지 상해 보험 당연히 15%가 아닌 12%겠죠. 15%는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5번 X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게, 자, 무배당 에버리지 상해 보험 같은 경우 주 계약은, 자, 체크할게요. 80세 만기,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는데, 자, 우리 에버리지 상해 보험과 관련해가지고는 같이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앞에서도 상해 보장량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 가입 나이가 15세부터 70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버리지 상해 보험 같은 경우도 가입 나이 상해, 자, 15세부터 70세, 80세 만기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37번, 자, 이것도 계속 나오는 거죠. 무배당 에버리지 상해 보험 택시기사, 오토바이 운전자, 강부 가입 안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이륜 자동차부 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하나여 뭐다? 이 계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48번, 오히려 에버리지 상해 보험과 관련해서 제일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휴일을 더 보장을 강화해서 더 액수가 큽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휴일 보장을 강화해요. 평일보다는 적은 금액이죠. 아닙니다. 평일보다도 더 많은 더블입니다. 그 평일보다 더 많은 금액. 그래서 교통재해 같은 경우는 5천에서 1억 되고, 물론 이제 일반 재해 같은 경우는, 자, 2,500에서 5천. 그래서 교통재해보다는 일반 재해가 작고요. 그다음 휴일보다는 평일이 작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휴일 보장이 평일 보장보다 더 크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보시면 무배당 에버리지 상해 보험에서 재해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자, 4일 이상 입원, 자, 요 요건 충족되네요. 그럼 2만 원 지급하고 골절 치료 자금은 20만 원. 자, 우리 아까 앞에서 선천 이상 특약 관련해서 입원했을 때 2만 원 지급한다 했잖아요. 자, 요때 2만 원 지급하고 맞습니다. 골절 치료 자금은 20만 원. 그렇게 기억을 할게요. 그래서 39번 O. 다음 40번 무배당 에버리지 상해 보험에서 골절 치료 자금으로 20만 원 지급한다. 맞네요. 근데 이때 뭐는 제외된다? 치아의 파절. 요것은 골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번 X.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41번 보시면 에버리지 상해 보험의 경우 이륜 자동차 운전자는 주 계약과 별도로 이륜 자동차부 담보 특약에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게 뭡니까? 필수사항이죠. 그래서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번 에버리지 상해 보험은 70세까지 보장, 아까 우리 봤지만 70세가 아니라 언제까지? 자, 8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입 나이는 15세부터 70세지만 그래도 우리 10년 만기도 있으니까 80세까지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20년까지 다 있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가입 나이는 15세부터 70세, 그 다음 보장은 80세까지 보장해준다라는 거, 그렇게 좀. 그 다음 여러분 보실 게 이제 에버리지 상해 보험에서 이제 넘어가서, 자, 무채국 건강 클리닉 보험이네. 건강 클리닉 보험. 0세 자녀부터 80세 부모까지 가입이 가능한 온 가족 건강보험이다. 자, 이건 꼭 좀 체크를 할게요. 자, 건강 클리닉. 클리닉은 여러분 0세부터 80세가 아니라 0세부터 60세다라는 거 좀 클리닉 체크를 할게요. 그러니까 건강 클리닉은 0세부터 60세. 그렇게 좀 구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4번 보시면 발병이 증가하고는 10대 성인 질환, 그뿐만 아니라 10년 만기 생존 시마다 건강관리자금 지급하는 우체국 보험 상품은, 자, 우체국 건강 클리닉 보험. 특히나 여러분들 10대 성인 질환, 자, 이따가 또 다시 나오겠지만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저 박스에 보시면 그 여러분 바뀐 부분, 공고 나오고 난 다음에 바뀐 부분을 제가 미처 수정을 못했는데요. 2번 보시면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3대 질병 최대 3천만 원, 그 다음에 장기 입원 최대 500만 원 있거든요. 그거로 동그라미 한 다음에 돼지꼬리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중증 수술 500만 원, 중증 장애 그 최대 5천만 원까지 어떤 고액을 보장해 주고,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10대 성인 질환까지 해주는 게 바로 건강 클리닉이다라고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45번도 마찬가지, 장기 입원 최대 500만 원, 이건 좀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설도 마찬가지, 문제도 마찬가지. 건강 클리닉 보험은 고액의 치료비에 소요되는 3대 질병 진단은 물론, 아까 우리 3대 질병은 어떻습니까? 3천만 원 했어요.
장기 입원 500, 다음 중증 수술 최대 500만 원, 중증 장애 최대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증 수술은 500만 원 맞습니다. 근데 중증 장애에 대해서는 뭐다? 일단은 금액이 더 훨씬 큽니다. 최대 5천만 원 등의 어떤 고액을 보장받는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40번. 무배당 우체국 건강클리닉 보험은 10년 만기로서 종신까지 갱신이 가능하므로 한 번 가입으로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렇죠? 있다는 상품입니다.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10년 만기 종신까지 갱신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계속 갱신하면 되니까 이거는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맞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는데 갱신은 어떻게 된다? 자, 우리 보시면 갱신 시 보험기간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뭡니까? 계속 이어진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 48번도 나름 의미가 있는 거니까 좀 체크를 할게요. 자, 건강클리닉 보험의 최초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안보장 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돼. 자, 여러분 보시면 계약일로부터 안보장 개시일 전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되고, 우리 아까 안보장 개시일은 뭡니까? 계약 성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셔야 될 게, 예, 그래서 안보장 개시일이라는 것은, 자, 어쨌든 보시면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안보장 개시일이, 자, 이때부터 이제 암이 발생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잖아요. 근데 계약일로부터 안보장 개시일 이전에 뭡니까? 암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자, 보장 개시일 전에 이미 발생했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했다 그러면 이건 원칙적으로 뭡니까? 계약 성립 후 이를 무효로 돌릴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48번 보시면, 자,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안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될 때는 진단일로부터 그날 포함해서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신 간서는 계약자에게 미리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된다.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직 계약 성립하고 난 다음에 암 발생했잖아요. 뭐 이전에 뭐 사기보험 말이고 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사기보험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뭡니까? 납입한 보험료가 있으면 이것을 뭐 해주는 게, 돌려주는 게 이치에 맞겠죠. 그래서 이거 납입한 보험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49번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건강클리닉 보험에서 갱신 계약했다. 그럼 90일의 보장 제외 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 다시 적용된다? 아닙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원칙적으로 계약 성립하고 난 다음에 90일 있다야 안보장 개시 시작되는데, 제가 아까 뭐 안보장 개시 90일이 지난 날에 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잠깐 했었는데, 자, 여러분 90일이 지난 날 자 돼야 되는데, 근데 갱신하면 어떻습니까? 따로 또 90일이 지난 다음에 또 개시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때는 그 90일의 어떤 보장 제외 기간 그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50번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체국 건강 클리닉 보험의 갱신 계약의 경우 3대 질병치료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급 사유가 최초 계약의 보장 개시일 이후에 이미 3대 질병치료보험금이 지급된 것과 인과관계에 있다. 그러면 해당 3대 질병치료보험금 지급할 거야 말 거야? 안 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 지급 사유가 최초 계약의 보장 개시일 이후에 이미 3대 질병치료보험금이 지급됐다. 그러면 갱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지급 사유 발생하더라도 또 다시 중복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1번 무배당 에브리지 상해 보험 같은 경우는 무배당 우체국 건강 클리닉 보험의 경우 골절 치료 자금 모두 30만 원씩 같다라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상해 보험은 20만 원, 그리고 클리닉 보험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에요. 상이 클삼 상이, 그렇게 좀 기억을 할게요. 그래서 골절 치료 자금과 관련해서 상이 클삼이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2번 실손의료보험 0세부터 80세 부모님. 자, 실손의료보험도 0세부터
60세예요. 60세. 온가족 건강보험으로서 선택할 수 있다. 자, 0세부터 60세.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53번 실손 의료비 보험이 0세부터 60세까지 가입 맞네요. 보험기간 1년, 그 다음에 보장 내용의 변경 주기는 이제 10년이 아니라 여러분 15년. 그래서 실손 의료비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가입 나이 0세부터 60세, 가입 기간 1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재가입 시 종신까지 갱신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되는데, 자, 요거는 재가입 시 종신까지 갱신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1년으로 보험기간 정해져 있고요. 그걸 계속 갱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가입, 즉 갱신하고 재가입은 좀 다른데요. 재가입은 여러분들 이 사람이 가만히 내버려두라도 재가입에 의사가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무배당 실손 의료비 보험은 쌍둥이의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 각각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보장 내용 변경 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 표시할 때 재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무 말 없으면 재가입되는 거다? 아닙니다. 재가입이 안 되는 거다. 다시 연결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52번. 갱신했다? 그럼 갱신료 보험 혜택이 있다? 그러면 이전에 냈던 보험료의 몇 퍼센트? 90%는 너무 많이 깎아주는 거다. 그래서 95%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번도 마찬가지 실손 의료비 보험이 자동 갱신됐다? 그럼 기존의 보험료와 동일한 보험료는 아니고 인상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관련해서 자, 실손 의료비 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 나이가 세시간서에 최초 가입 나이 당시 정한 나이 범위 내이고 이런 요건이 있네요. 그리고 재가입 전에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 완료된 경우 재가입 시점에서 최신 간서가 판매하는 실손 의료 상품 보험으로 재가입 역시 재가입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가입에 관한 사항 관련해 가지고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손 의료비, 실손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2번 통원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재해냐 아니면 뭐 다른 원인이냐 그런 구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2번 통원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8번 보시면 실손 의료비 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의 90%가 아니라 우리 40%다라고 했으니까 X네요. 그 다음 59번.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여러 보험사에서 실손 의료비 보장 사무 다수 가입했다. 그러면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약관 따라서 비례 보상한다. 약관에 따라서 똑같이 이제 비례 보상한다. 그 완전 금액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약관에 따라서 서로 뭐 많이 보장되어 있는 거는 많이 주고 어쨌든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60번, 61번 뭐 계속 좀 뭐 기술 문제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 특히 62번 같은 경우 보험계약 갱신 그럼 보험료는 당연히 뭡니까? 변경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401조 603번부터 좀 하겠습니다. 예, 좀